네, 0.65달러까지 일주일에 걸쳐서 무려 40% 넘게 급등을 했던 리플 XRP가 다시금 0.6달러 밑으로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가 됐던 SEC의 비공개 미팅이 어쩌면 리플의 합의와 관련돼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엄청 강력했던 SEC의 비공개 미팅이 당일날 취소가 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 그래서 가격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미팅이 갑자기 당일날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을까? 그 진짜 이유는 뭘까? 특히나 지금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어떤 정서 자체가 굉장히 전례 없는 전폭적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왜 취소됐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월 안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뿜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시세가 일주일에 걸쳐 40% 크게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리플, XRP에 대한 관심도는 정말 상상 초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좋아한다라기보다 이제 애증의 종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리플의 혁신 자체는 굉장히 응원을 하지만 소송 리스크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정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벌써 몇 년이야 싶은 거죠. 2020년 12월에 이제 12월 20일에 기소가 됐으니까 벌써 이게 몇 년인가. 이 오랜 시간 동안 나름의 또 급등 랠리 찍으면서 2달러 돌파했다가 또 지난해 7월 같은 경우에 또 1달러 찍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중간중간 급등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소송 리스크로 인한 압박이 워낙 지독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모로 애증의 종목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원래 인기가 많았잖아요. 특히 2017년, 2018년 이럴 때 한창 잘 나갈 때, 그럴 때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암호화폐 1등이 항상 리플이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소송 합의와 관련된 기대감이 고조되는 와중에 24시간 동안 우리나라 5개 원화 거래소 거래량을 보니까 리플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거를 크립토 베이직, 이런 해외 크립토 미디어들에서 기사를 쓰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을 보니까 XRP가 6억 5천만 달러, 그런데 비트코인이 2억 달러, 3배가 넘어요. 굉장한 지금 어떤 XRP의 거래량을 우리나라 이 원화 페어, XRP 원화 이 단일 페어로는 세계 1등이에요 지금.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업비트 내에서 리플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30.19%, 얘기 다 했죠. 진짜 XRP에 대한 관심사가 엄청나구나 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벤트가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요게 또 XRP 가지고 24시간 동안 단타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 거예요. 약간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숙련이 돼 있는 분들이거나 시장 그리고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은 아마 최근 일주일 동안 단타 거래만 해도 수익이 상당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XRP에 대해서 잘 아는 트레이더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5개 원화 거래소에서 XRP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추월하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 야, 한국인들의 XRP에 대한 이 애정, 애증, 뭐 이런 감정들이 정말 상당하구나, 뭐 이런 부분들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크립토 베이직 이렇게 촌평을 달더라고요. 리플이 7월에만 23% 상승을 했고, 지난주에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11.7% 상승했을 때 XRP는 31% 이상, 최고치는 40% 이상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XRP 거래량이 급등한 이런 상황을 보면 XRP 글로벌한 거래량 급등 상황 역시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바이낸스에서 1350만 달러 규모, OKX에서 783만 달러 규모가 순유출되고 있대요. 이건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리플 XRP에 대한 우리나라
트레이더들의 관심사가 장난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갖게 만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당일날 갑자기 캔슬된 게 하루 전도 아니고 갑자기 몇 시간 앞두고 당일 전격 취소라. 이게 뭘까?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부에서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굉장한 관심 포인트가 돼 버렸고 미국 대선을 흔들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해 버리니까 지금 이런 상황, 그동안 암호화폐 산업을 죽이려고 조지려고 망가뜨리려고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하고 막 조지기만 했던 이런 SEC가 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거잖아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우악스러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상징하는 게 SEC의 일회성 법을 통한 집행 규제, 이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격 당일 취소, 이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제 자체가 증권법 위반 금지 명령 절차 종결, 사법사건 피고와 합의를 통한 절차 종결,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딱 가장 대표적인 게 리플 사건 아니면 바이낸스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회의 개최 직전에 갑자기 이렇게 전격 캔슬된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내 정치권 지금 스탠스 변화, 이거를 꼽지 않을 수가 없죠. 트럼프의 전폭적인 비트코인 대통령 선언, 바이든조차도 크립토의 친화적인 어떤 정책 스탠스 전환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워낙 지금 전폭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급기야 7월 27일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성이 큰 암호화폐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서 핵심 연사로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말을 쏟아낼 것인가, 뭔가 지금 죽다가 살아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강력하고 더 우악스러운 멘트를 날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는 거, 거기다가 죽을 뻔 했는데 고개 살짝 돌리는 바람에 살아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도 대통령이 된다라면 더욱더 미국 중심적인 그런 정치적인, 전략적인, 지정학적인 모든 관점에서 미국 중심주의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하다가 비트코인까지도 미국에서 나머지 다 채굴돼야 된다, 메이드 인 USA 라고 직접 언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전폭적으로 변했고 그 중심에 트럼프가 있고 트럼프가 암살에서 죽다 살아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후에 또 국가 통합, 이런 이슈로 지금 중도층의 민심까지도 살짝 지금 자극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트럼프를 찍지 않으면은 국민 통합을 반대하는 거야 라는 프레임을 지금 설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트럼프 캠프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SEC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지금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와, 지금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있는데 바이든 재선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지금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경선 선수 교체 될 것 같아요. 저런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를 명분으로 삼아서 자연스럽게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 암살 사건 이후에 워낙 지금 강력하게 지지율이 급부상하다 보니까 뭐 이미 방향성은 세팅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SEC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회의를 취소한 이유가 이런 배경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SEC가 최근에 암호화폐 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라는 거, 더불어 대법원을 비롯해서 각급 법원에서 SEC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런 것과 관련된 판결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두 가지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 지금의 상황이 약간 그냥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회의를 취소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날씨 탓하면서 막 갑자기 폭염 이래서 지금 회의가 취소된 게 아닐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할 거리들이 SEC 안팎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약간 취소 이후에 지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27일 우리나라는 새벽일 텐데 아마 트럼프 연설
보려고 밤을 새야 할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엄청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앞선 영상에서 짚어봤지만 만에 하나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트코인 국채 백업 이런 단어라도 내뱉으면은 아마 비트코인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수위 자체가 이렇게 또 자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겪은 일 자체가 워낙 자극적이고 엄청난 사건이다 보니까 충분히 또 이렇게 분위기를 리드하는 그런 멘트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멘트의 수위와 어떤 폭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세가 꿈틀꿈틀, 그것도 크게 꿈틀꿈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이날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크 큐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승리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상승은 필연적이다.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트럼프가 이길 경우에 관세 그리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지정학적 역할에 대한 글로벌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상승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세이프 헤븐, 피난처가 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상상을 해봐라. 세계 각국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매수에 나설 수가 있다. 미친 소리를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들리나? 이미 초인플레이션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기대감을 지금 안고 있는 거고, 트럼프에 대한 월가의 지지까지 지금 일단 제이미 다이먼이 등판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사실은 월가랑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었는데 제이미 다이먼의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거기다가 제이미 다이먼이 갑작스럽게 서든리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체인지했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그 단어가 너무 웃겨가지고 웃었었는데,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 똥이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인데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스탠스를 갑자기 바꿨다라고 트럼프가 멘트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선된다라면 재무장관으로 제이미 다이먼을 고려하고 있다. 이건 정말 월가의 어떤 잡기 싫은 소리더라도 잡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선에 성공하겠다. 그런데 죽을 뻔하다 살아났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분위기가 간단치 않다. 월가의 지지 플러스 빅테크들의 지지, 이런 것들 간단치는 않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앤소니 스카라무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민주당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민주당은 암호화폐에 긍정적, 또 중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이건 만약에 그랬다면 선거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민주당은 암호화폐 법안 마련에도 실패했다. 트럼프가 승리한다라면 공화당은 친암호화폐 입장의 SEC 위원을 두려고 할 것이다. 두 개죠, 당연히. 아마 헤서 피어스 같은 사람이 차기 위원장 하마평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누가 되든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폭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 지금 의회에서 상원까지 다 통과가 된다라면 최종 규제 권한의 70% 이상은 CFTC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어도 암호화폐 규제 권한과 관련해서는 SEC의 힘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떻게 된다라면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면.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관전 포인트는 그러면 이런저런 정치적인 환경도 있고 SEC가 수세에 처한 상황들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합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고민을 위해서 논의를 위해서 회의를 취소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지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공개 합의 논의 가능성 플러스 법원 판결이 7월 안에 나올 가능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등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SEC의 입장 자체, 권한 자체를 위축시키는 그런 판결이 지금 최근에 법원에서 잇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쉐브린 독트린 무효화, 이건 대법원에서 나왔던 거, 법원이 기관 법률 해석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SEC가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법률 해석을 하는 것을 법원은 그걸 의지할 필요가 없다. 법원 자체가 해석하면 된다. SEC 규제 권한 약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역시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SEC의 집행 능력 제한. SEC가 사기 혐의로 기소를 하더라도 그 대상자는 연방 법원에서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SEC의 집행 능력 제한 판결. 또 한 가지 제일 재밌는 거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뎁트박스 사건 유타주 지방법원에서 SEC가 권한을 남용했다. 180만 달러 손해배상을 해라. 뱉어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사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SEC에 대한 관점 자체가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각급 법원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 SEC 입장에서는 리플 사건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가 차라리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규모, 뭐 1억 달러 안팎의 벌금으로 퉁치는 게 오히려 현명한 조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트럼프 눈밖에 더 강하게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7월 판결 가능성은 그냥 지금 기대감이에요. 예를 들면 뭐 프레드 리스폴리 같은 변호사가 7월까지 구제책에 대한 결정 법원이 발표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7월 13일 또는 7월 말 발표 가능성, 이런 예측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7월 13일은 약식재판 1주년 기념이었던 거고 지나갔고, 7월 말 이건 역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인데 이제 사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스타일이 그렇게 장고를 길게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봤을 때. 그래서 조만간 나오긴 나올 것 같다. 아무리 늦어도 9월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XRP 시세 전망에 대한 분석가들, 특히 XRP에 대해서 굉장히 전폭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분석가들의 시세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이제 XRP는 0.55에서 0.58달러 범위 안에 있다. 이 구간에서 주간 종가가 나와준다라면 0.7달러에서 0.75달러까지 리테스트가 가능하다. 단기 목표는 1.3달러에서 1.5달러. 에그라 크립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달러까지만 가져도 아싸 좋겠다 그렇겠죠. 다크 디펜더 지금 0.3814달러에서 0.6378달러까지 67.5% 상승을 확인했다. 4시간 차트에서 ABC 파동이 등장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완료되는 데까지는 이틀 정도 걸릴 것 같다. 0.499달러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고 0.87달러에서 1.03달러 이전에 작은 저항이 있다. 이번에 지금 가격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리테스트 가능한 범위가 0.499달러, 그러니까 0.5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렇게 7월 안에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네, 7월 안에 1달러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죠. 아만다 판토야, 이 사람도 거의 뭐 XRP 빠돌이 수준인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리플 홀더들은 곧 1%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리플 싫어하고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은행 저축이나 하든가 아니면 401k 연금이나 열심히 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곧 뒤처지게 될 것이다 라며 XRP의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최소한 이번 강세장에서 20달러까지는 가능하다, 그럴걸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크립토 마이클, XRP 역사적인 돌파 다가오고 있어. 내가 암호화폐를 거래한 이후에 7년 동안 형성된 강세 삼각 패턴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돌파 가운데 하나를 목격할 수 있다. 3개월 차트 진짜 예쁘죠? 3개월 뒤에 아니면 6개월 어떤 그림이 나와줄까? 잘 완성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하나당 3개월이니까 한두 개 더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일까? 되게 궁금한 포인트 지점입니다. M1X, 이건 월간 차트 한 달짜리. 2017년부터 대칭 삼각 패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곧 큰 폭발이 나올 것 같다. 2017년에 6만 1000% 랠리가 나왔었는데 비슷한 돌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32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너무 큰 숫자여서 다소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여기 언저리까지만 어디 나아가주면 정말 아주 많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감도 있고 뭐 추측성 얘기들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XRP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래서 별도 영상을 또 하나 더 제작을 해봤습니다. XRP 홀더분들 여러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